국제관계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아TI가 오늘 갑자기 혼자서 4%가 오르는 바람에 네, 지금 왜 오르냐고 자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정보수장이라는 얘기지. 정보수장.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이 협의되느냐. 저는 조만간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공개가 있지 않을까라고 국가기밀을 좀 누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미중유의 위협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탄두가 몇 개, 뭐 미사일이 몇 개, 그다음에 노출되어 있는 원자력 연료는 얼마, 뭐 광석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폐기, 뭐 연료병은 얼마, 이러한 리스트들을 내놓겠다는 얘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충분한 이만한 핵 시설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 이제 당부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야. 사람 해치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사시미도 넣고 그랬는데 자,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하고 내가 이 정도가 있어라고 밝히는 상태는 이제 그 무기들을 하나하나씩 덜어내는 데 있어서의 기본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진행과 절차와 공신력의 부분 이거를 확인하는 법, 그 다음에 이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단계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의 단계적 폐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 안에만 갇혀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없거든요. 아니면 터져봐야. 그렇죠. 어? 한반도 아니겠지. 아니니까,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선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리스트의 확정과 그리고 그다음에 장거리 발사체에 대한 개발을 북한이 중지한다고 치면 불가역적인 폐기의 1단계가 되는 거고 아마 이것이 북미 간의 일종의 이제 종전 선언의 조건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냐를 놓고 안보수장, 정보수장들이 만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거 넘겨준다는 건 아니에요. 동결한다는 거지. 동결한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갖고 있어. 우리가 이 얘기 했으니까 이건 무리하게 뺏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여기다 폭격하려고도 하지 마. 대신에 앞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지 아니면 국외로 반출할지 아니면 이걸 분해 해체를 통해 가지고 없앨지에 대한 거는 추후에 생각하자. 하지만 내가 이 정도의 뭘 갖고는 있어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것 차원에서도 극적인 타결,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조짐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만큼 북한이 개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한미일 수석 대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모이고요. 19일 내일 모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정보수장 같은 시기에 이제 서울에서 이거는 정보수장들은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북 문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그다음에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 그다음에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 이렇게 만날 예정인데 이게 지난 5월에 일본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이후로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가장 가급적인 게 연말 안에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정리가 돼서 이 어려운 고비를 해결한 상태에서 다음 정부가 이걸 이어받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캠프로 가신 우리 그 정세현 전 장관이 저도 봤는데 이제 미국은 그 정전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 발언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개인적인 어떤 예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미국의 매파들
그러니까 민주계나 그 어떤 방산 쪽에 있는 매파들은 당연히 이거를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이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 남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문제거든요. 네. 이 대만 문제가 왜 중요시 되느냐면 대만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통행 자유권에 대한 헤게모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종전 협상을 원치 않지만 대만 문제로 문제를 일어나하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도 그렇고 미국 입장도 그렇고 한반도에 대한 신경을 최대한 쓰지 않는 선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 부분 안에서 중국이 양보한다고 치면 거꾸로 미국이 대만 부분 안에서 남중국해 부분에서 중국에 양보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대만 문제를 강경하게 몰고 나오면 몰고 나올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이걸 다시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전선언을 마무리 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돼. 근데 자꾸 일본이 끼어들어가지고 필요합니까 일본이 꼭?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줘야죠. 왜냐면 일본이 끼어 있는 거는 미국하고 연관돼 있는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일본이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산, 미국 내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털어버릴 거냐라고 한 게 빚쟁이 같은 거야. 한때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프라자 협상을 해주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불려줬어요. 일본 돈을 2배로 만들어줬어.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미국에다가 다 끌고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를 만일에 외면하면 우리가 그거 다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근데 받아줄 정도 돈 그쪽이 생기면 세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팔아서 돈을 갖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매각으로 던짐으로써 니네 경제에 불안하게 만들겠다고. 휘청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중국이 맨날 미국 채권 다 전부 다 시장에다 풀어버리면 니들 망해 그러는데 지금은 없잖아. 그 채권이 그쵸. 이미 다 털렸잖아. 그 무기가 안 통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국제 전세 부분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해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빨라집니다. 양쪽의 떡을 다 집어먹을 수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대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명분이 그렇잖아. 네, 명분. 원래 그건 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지네도 지네 나름대로 통일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왜 막을 거야? 애초에 대만이란 나라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무리해서 안 돼. 대만을 독립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 그건 힘들어. 아니야. 근데 한반도는 아니거든. 한반도는 원래 우리 한민족의 고유 영토였고 자, 대만을 던져서 볼 수 있는 대만을 이름으로써 미국이 볼 수 있는 손해보다 한반도를 강화했을 때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은 당연히 한반도에 주력을 하고 대만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키가 지금 천연가스에 있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미국 CIA 국장도 접견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CIA 국장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난 정보에 대한 거래가 있다는 거고 이걸 설사 만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너무 이례적이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이거 좀 무섭더라고. CIA 국장이 대통령을 만났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정보 거래는 핵 리스트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있어서 최우선 조건이 우선 내놓으라 그랬거든. 모든 정보를 핵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내놓고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 더 버티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네. 그래서 번스 국장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박정훈 국가정보원장하고도 장시간 대화하고 소통을 했다. 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되면 박지원 원장이 북한 간다. 그럼 끝난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무르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CIA 입장에서도 지금 CIA가 여러 면에서 지금 저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본인들 직원들 제대로 관리 못한 거 다 털렸죠부터 시작해서 FBI하고는 늘 역사적으로 이제 대립 관계였고 갈등 관계였고 그런 상황에서 CIA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어떤 한 당사자로 설 수 있다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 먼저 선점하고 들어간다라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네방네 야 잘 봤지 이거 우리 바운더리야. 우리 바운더리니까 함부로 숟가락 디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이 최근 들어 이제 북한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거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원래 이제 그 전 세계 첩보의 중심은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라인이 많이 끊겼어요. 네, 트럼프가 하도 또라이짓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의 봉합이 이번에 그 이제 호주하고 있는 잠수함 조약 안에서 이제 그 복원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아마 미국도 여기 안에서 그 정보 기능 자체를 강화해서 중국을 똘똘 둘러싸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